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닌텐도의 치트키 슈퍼마리오의 IP를 기반으로 일루미네이션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종합 선물 세트가 떴던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리뷰입니다. 우선 저는 슈퍼마리오를 굉장히 좋아하고 진심이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네요. 옛날에 팬심으로 메들리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걸 그나마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여하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어느 날 알 수 없는 배관을 통해 버섯왕국으로 떨어진 마리오가 다크랜드에 떨어져 쿠파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동생 루이지를 구하기 위해 피치공주와 동키콩 등등 다양한 캐릭터들의 도움을 받아 쿠파를 물리친다는 단순하고 클래식한 구성의 내용입니다. 그런 연유로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이 고전적인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이했는지, 그리고 곳곳에 보였던 원작 게임의 디테일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우선 이 영화를 제작한 일루미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의 특징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번에 이해하기 쉬운 세계관으로 스토리를 구성한다는 점과 찰진 타격감을 훌륭하게 묘사하는 슬랩스틱 코미디, 그리고 싱, 마이펫의 이중생활, 그린치 등에서 보여줬던 동물의 감정 표현 묘사를 비롯해 어디가서 절대 꿀리지 않는 작화들이 큰 강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슈퍼마리오라는 IP를 가장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제작사로 적합하다는 것에 바로 납득했을 정도였는데요. 피치는 쿠파에게 납치당하고 마리오와 루이지가 힘을 합쳐서 쿠파를 무찌른다는 그런 단순한 내용과 설정들이 마리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일루미네이션식 세계관 구성과 좋은 궁합을 보여주었고, 마리오 게임을 처음 하게 되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컨트롤도 일루미네이션이 정말 잘 묘사하는 슬랩스틱과 연계해서 연출하기에 탁월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키콩, 크랭키콩, 디디콩, 쿠파 등등 동물 캐릭터들도 마리오라는 디자인의 설정에 맞게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그림체로 묘사한 작화에도 굉장히 감탄스러웠습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기본적인 베이스와 궁합이 탄탄하게 깔려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게임의 특징이 어떤 장면에 등장하는지 찾는 과정이 굉장히 쏠쏠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등장하는 원작의 이스터에그와 디테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팬서비스가 강렬한 작품이고 팬으로서 감상한 입장에서 초반에 공사장 현장을 뚫고 지나가는 장면들은 오리지널 마리오 게임의 특징을 그대로 연출하여 즐거움을 주었고, 그 외에도 루이지가 다크랜드에서 손전등에 의존하는 장면은 루이지 맨션을, 마리오가 버섯왕국을 이동하고 훈련받는 장면은 유저가 직접 맵을 제작할 수 있는 슈퍼마리오 메이커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DK 랩과 함께 등장한 동키콩과의 대결 구도가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를 연상케 하였고, 마리오 카트의 대표적인 맵 중 하나인 무지개 로드를 이용한 자동차 액션들도 비중있게 그려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가시돌이 등껍질 등장시킨 건 팬서비스 제대로 해주려고 마음먹었다는 게 확 느껴지더군요. 또한 변신 능력들도 생각보다 다양하게 보여줘서 놀랐는데요. 대표적인 빨간 슈퍼버섯과 불을 뿜는 파이어 플라워는 기본이고, 얼음물 발사하는 아이스 플라워, 몸이 땅콩만한 크기로 줄어드는 땅콩버섯, 나뭇잎으로 너구리로 변신하는 것은 물론 슈퍼마리오 3D 월드에서 처음 등장한 고양이 마리오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슈퍼마리오 64에서 첫 등장했던 중간 보스 킹폭탄과 강렬한 인상의 오브젝트인 곰치, 멍멍이도 있었으며, 슈퍼마리오 갤럭시에서 등장한 루마리도 심오한 대사들을 많이 쳐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마리오 가족 구성원 중 유독 원작 목소리와 비슷한 캐릭터가 있길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원작 성우분이신 찰스 마티네이도 있었습니다. 요시도 잠깐 등장해서 깨알 재미를 보여주었고, 완전 극초반에 뉴스에서 정말 반가운 얼굴이 등장하는데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서 역대급 OST와 큰 인상을 남겨주었던 폴린이 아주 잠깐 등장했습니다. 얼굴이랑 옷이 살짝 달라서 긴가민가 했는데 끝나고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아무튼 이 정도면 마리오 팬인 거 스스로 입증한 것 같아서 아는 만큼 보이는 즐거움이 저를 감싸는 것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첫 관람했을 때 찾은 것들이라 뭔가 놓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서 다른 발견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마리오 형제를 괴롭힌 반려견은 아마 일루미네이션이 동물 디자인과 표정 묘사를 굉장히 잘해서 약간 일루미네이션식 슬랩스틱 개그를 보여주기 위한 또 다른 팬서비스 같더군요. 꼭 있어야 하나 싶은 장면인가 싶어서 욕심이 좀 과해 보이긴 했습니다. 다음은 작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마리오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래도 영화로서는 아쉬운 점이 너무나 명확한 작품이었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의 애니메이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받는 평이라 하면 캐릭터성은 좋은데 스토리가 별로다 라는 부분일 텐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마리오는 스토리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 개연성을 운운하고 싶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심리적인 디테일에도 집중하여 팬서비스 그 이상의 감동이나 메시지를 증폭시켜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을 배경으로 평범한 삶을 사던 마리오 형제가 일련의 사고로 인해 초록색 배관을 타고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간다는 설정만 추가되고 나머지는 크게 바뀐 게 없어서 간단 명료하긴 했으나 버섯 왕국에 처음 도착하고 나서 당황한다거나 뭔가를 알아가는 심리적 묘사보다는 그냥 동생이 위험하니까 구해야 한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바로 적응해버리는 모습 때문에 그런지 캐릭터에 대한 몰입도가 헌저히 떨어지는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잠깐 과거에 상하면서 형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루이지나 영원한 사랑꾼 쿠파가 더 감정이입이 잘 되더군요. 또한 아론 호바스, 마이클 제레닉 감독이 미국의 병맛 개그 애니메이션인 틴타이탄고를 제작한 감독이기에 유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엔 좀 과하다 싶은 부분들도 있어서 러닝타임이 90분이 넘어갔다면 루즈해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감독이 역량이라고 하기엔 그동안 지적받아온 일루미네이션 작품들의 단점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개봉 전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스토리의 디테일보다는 팬서비스의 디테일에 힘을 빡 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루이지와 피치 공주의 역할이 바뀐 것은 개인적으로 브루클린에서 버섯 왕국으로 넘어간다는 스토리로 연기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좋은 방향의 각색이라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루이지를 정말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OST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리오 시리즈가 1985년도에 출시한 작품이기에 7, 80년대 음악이 상당히 많이 삽입되어 듣는 맛도 아주 좋았는데요. 아하의 Take On Me,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등등이 기억나네요. 또한 압도적인 규모의 오케스트라 음악이 특징인 영화 음악 작곡가 브라이언 타일러의 편곡도 영화의 거대함과 웅장함을 묘사하는데 훌륭한 사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음악만으로도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센스와 감동이 가히 남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었기에 팬서비스 하면 이만한 작품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다 모르겠고 일단 잭 블랙 형님의 쿠파 노래가 너무 기가 나서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팬이기 때문에 재밌게 봤습니다. 하지만 팬서비스와 재미를 위해 스토리나 캐릭터의 심리적인 디테일을 놓친 것은 몰입에 있어서 상당히 큰 걸림돌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도 내수용 코드가 강한 작품임에도 대중적인 면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면에서는 좋은 스타트였던 것 같아서 이만큼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후속작을 응원하고 싶어지기에 충분한 영화였다는 점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